복대리에서는 두 가지가 논점입니다. 복대리가 뭘까? 그 다음에 복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선임권과 그 책임, 그 두 가지 논점인데, 복대리의 의의를 잘 보시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 대리인하고 똑같은데,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본인이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이 선임.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만 딱 골라서 밑줄 치라고.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죠? 복대리 선임은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인 이름으로 하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안 하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일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대리인이 선임했는데, 선임한 사람이 대리인인데,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죠?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이상하게. 알겠어요? 이 두 가지 점이 다릅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 이거? 그래서 복임권, 복임행위라는 말이 있는데, 복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이에요? 본인 대리인이야, 이거. 그러니까 법률적 성질이 보면, 괄호 1번에, 역시 대리인입니다. 왜?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괄호 2번에, 그렇지만 이 대리인,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 아닙니다. 왜? 대리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괄호 1, 2번에 그게 나오죠. 괄호 3번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괄호 4번은 뭐예요? 그러면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해버리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아니에요. 같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괄호 4번에.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존에서 두 개의 대리권이 존재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학설 이름이 나옵니다. 복임행위가 성질이 뭐냐? 뭐 설정적이란 말이 나오죠. 설정적. 설정적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남아있고 또 하나 만들어낸다는 거. 또 하나. 설정이란 말이. 설정적 승계를 배웠죠. 우리가. 설정적 승계. 권리 변동 중에서. 앞에 찾아가지고 설정적이란 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뜻이 뭔가를 자꾸 찾아야 됩니다. 설정적이라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우리가 익숙해둬야 돼요. 설정적 나오면 뭐예요? 소멸하지 않는구나. 앞에 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겁니다. 책임.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이건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런 걸 생각해봐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저런 걸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상식에 기초한 상식에. 어떤 사람에게 고난을 많이 주면 책임을 어떻게 합니까? 책임도 커져요. 그죠? 고난을 조금밖에 안 주면. 이 고난도 조금밖에 없다고, 이거. 책임 조금밖에 안 줘요. 조금 주면. 이게 보통 사람 상식에 맞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냥 아무 때나 필요하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고난을 왕창 줘버리면 복대리인 잘못해가지고 생기는 모든 그 책임을 왕창 다 져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복대리인을 잘 선임 못하게 자꾸 들들 볶으면 복대리인 잘못해서 생긴 것도 책임 별로 안 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하면 저런 상식을 기초로 274페이지에 로마자 2번과 로마자 3번에서 1번을 1번하고 대비하고 2번을 2번하고 대비해서 읽어봐요. 그러면 고난 많으면 책임 왕창 지고 고난 조금이면 책임 조금밖에 안 진다고 써있죠. (1번과 1번을) 대비하고 (2번과 2번을) 대비해봐요. 그 얘기야 그냥. 알겠습니까? 이걸 대비해서 안 읽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위에 거 괄호 2번에 세 번째 줄하고 그 페이지 맨 밑에 줄하고 비교해봐요. 선임 감독을 게을리, 이게 바로 과실이란 뜻입니다. 근데 맨 밑에 줄은 과실 없어도 책임져요.
선임 감독을 게을리가 과실이라고.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는 얘기죠.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은. 왜 그렇습니까? 예외적으로밖에 복임권을 안 주니까 책임도 조금만 져요. 근데 언제나 복임권이 있으면 다 뒤집었습니다. 그냥 과실 없는 것 다. 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있죠. 맨 밑에 줄에.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인의 지위가 그 아까 복대리인이 뭔가에 관련된 겁니다. 대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복대리인 누가 뽑아줬죠? 대리인이 뽑아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오죠. 대리인이 자기를 뽑아줬으니까 대리인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오죠? 1. 대리인의 감독을 받아. 그죠? 2는 뭐예요? 세 번째 줄입니다. 뽑아준 사람보다 권한의 범위가 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다 못 커. 그리고 뽑아준 사람이 대리권 죽어버리면 뽑힌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냥. 이것도 상식에 기초한 거죠. 자기를 뽑아준 사람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어. 그 말 이상하잖아. 그죠? 대통령이 장관을 뽑았는데 장관이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세. 그건 뭐예요? 그건 망하는 나라예요. 그죠? 이상한 나라라고 그게.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장관을 뽑았으면 대통령이 장관을 감독할 수가 있어야지. 일단 뽑아놓기만 하면 손을 못 대. 그건 깡패 장관을 말하는 거죠. 그 얘기가 거기 써 있는 얘기가. 뭐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아까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죠. 그 대리인하고 똑같아.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본인은 뽑지도 않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이 뭔 짓을 해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말이 또 이상하죠. 본인하고 아무 관계도 없으면 안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의 대리인 본인 간의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죠. 거기 써있잖아. 법조문을 이렇게 써놨다. 왜 써놨어요? 편의상. 편의상 조문을 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편의상 그렇다고 했는데 편의상 대리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임도 있는 것으로 한다고 했죠. 위임도. 왜? 남의 일을 하니까. 위임이 나오면 말이에요. 뭐가 덧자가 나온다고요? 깨알 글씨에 나오잖아. 선관주의무. 선관주의무 나오면 뭐가 나오죠? 손해배상 청구권 나와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근데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복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냐 가만 보니까.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그 밑에 괄호 4번이 그 얘기죠. 무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형법의 어떤 이론하고 비슷하죠. 형법의 어떤 이론하고. 그죠? 여러분 협의의 공범에서 무한정 나가냐 그거 똑같은 얘기 똑같은 거야 이거. 게르만 쪽의 똥대가리는 난 믿질 않아요 원래. 보통 벌써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관 위에 달린 게 벌써 이 머리카락 색깔 이상하잖아요. 별별이 없는 거야 이거. 노랑머리 이거. 이 금발머리 되게 혐오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 밑에 있는 그 기관이 있죠. 대뇌 피질 이런 거. 이 불량품이거든 거의. 정상적인 대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위에는 머리카락이 까맣게 납니다. 알겠습니까? 정상적인 근데 벌써 그 대가리 속에 벌써 이상한 게 병든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상한 색깔의 머리카락이 나온다고 해서 빨간 거, 금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르죠 내가. 길 가다가 금발머리를 보게 되면 갑자기 좀 비켜서 갑니다. 왜냐면 그 안에 든 대가리가 불량품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 특히 정신병자인 경우는 일단 난감하잖아 이거. 그런 말도 가능해요. 모든 금발머리는
정신병자다.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빨강머리 애는 그건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예요. 녹색 머리는 그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색깔이죠. 그건 ET의 후손이에요, 역시. 녹색 머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대리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이건 대리권의 소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하나 더 붙죠. 아까 봤잖아.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한다는 거 아니야. 그 사유가 하나 더 붙어요, 그냥. 그럼 한자로 복잡하게 써있으니까 대단하게 써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하나 더 붙는다고요. 대리권 소멸할 때 뭐를 외워야 된다고? 본금파 대안은 아니다. 이건 외울 때 잘 외워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 본금파 대안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곧장 다 보는 거야, 이제. 안혜원님한테 못해, 자리. 드디어 우리는 대리법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무권대리를 전해요. 무권대리. 무권대리. 무권대리 자체는 쉽습니다. 무권대리 자체는.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건데. 여러분이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인데. 참 무시하고 읽어가고 내용을 잡는데. 우리가 말이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 무권대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잔 말이야. 무권대리라는 게 뭐냐면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없는데 대리행위 하는 거야. 그럼 대리권 없는데 대리권이 없다고 말했으니까 무권입니다. 대리권 없어요. 대리권은 없는데 대리행위를 했어요. 대리행위는 뭐라고요? 현명행위라니까. 현명행, 대리행위는 현명행위 아니야. 대리행위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버리면 그게 무슨 대리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대리법의 모든 문제는 말이에요. 대리법의 모든 문제 있죠. 그것은 본인 이름으로 했다. 그거에 전부 다 문제가. 주로 복잡한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러니까 대리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했냐, 그거예요. 누구 이름을 했냐. 근데 말을 안 듣더라고, 이상하게. 대리 문제가 나오면 누구 이름을 했냐를 빨리 찾아보라고 하는데 그걸 안 찾고 딴 거 찾고 왔어요. 뭐 심오한 이론이 있는 줄 알고. 게르만법에서 유리한 모든 제도는 심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심오하지 않을수록 포장을 복잡하게 해야 되죠. 심오한 것처럼 보여야 되니까. 예를 들어 독일의 어떤 그 인문사회학적 산물들이 심오하지 않은데 포장까지 안 해놓으면 아무도 안 사가버려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칸트의 그 이론들이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중학교 1학년짜리들이 만화책을 읽고 있어요. 만화책으로. 일본어로 간또라고 씁니다. 간또. 간또에 돼가고. 칸트 철학에 뭐가 어떠니? 칸트 철학을 만화책으로 보고 앉았다니까. 그래서 킥킥대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꼬마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칸트를 전공한 학생이 말이에요. 칸트를 좀 쉽게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려운 거예요. 말을 안 해, 이상하게. 보통 내가 그걸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데 어려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쉬운데 지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놈들 많죠. 거지 같은 놈들. 개뿔따도 모르면서. 그렇지만 몇 사람 훌륭하게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건총리의 부친 되시는 분이 칸트 전공하시는 철학자죠. 돌아가셨나? 연사 많은데 아주. 그분은 모든 걸 포기하고, 저기 어디에요, 저기. 정읍에 있는 그 산이 뭐야, 그거? 생각 안 나, 거. 거기 파묻히셔가지고, 지리산하고. 혼자서 한국만 연구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외적인 걸. 대단한 실력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물어보면 쉽게 대답합니다. 자세하게, 재밌게. 모르면 그냥 어려운 거야, 이거 하여튼. 뭐, 어렵게 말을 해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게 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효력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대리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본인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본인이 대리권을 안 줬으니까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본인이 대리권 안 줬어. 안 주면 없는 거예요, 대리권. 단독행위니까, 이게. 본인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왜냐면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일인데, 그거? 무슨 일인지? 자기는?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할 때 본인 이름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도 대리인 쪽을 찾아보면, 대리인 스스로는 대리 행위의 효과를 자기한테 귀속시킬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본인 이름을 대고 했으니까. 본인은 대리권 같은 걸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해요. 뭔 사건인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효과를 귀속시킬 수가 없어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떤 놈이 갑자기 여러분 이름 대고 대리권 받았다고 해갖고 대리 행위하고 여러분한테 그 권리 의무가 귀속되니까 돈을 지불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한다고. 여러분 길게 날 수 있걸? 그러니까 본인은 상관이 없어요. 그 대리 행위하고 무권 대리 행위하고. 그러면 대리인은 상관이 있냐? 대리인은 본인 이름을 냈어. 지금 무슨 말이야? 대리 의사를 표명했다고. 대리 의사가 뭐예요? 나한테 귀속시키지 않고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요걸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권대리 행위를 원래 이론대로 관철시키면 어떻게 돼요? 결론이. 이 대리 행위의 효과를 아무한테도 귀속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니까 안 되고 대리권 준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 자기한테 귀속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리 행위를 했던 거예요. 남의 이름을 대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상대방만 바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법률행위 했어요. 뭔가를 했다고, 제대로. 지정신 가지고. 근데, 본인 보고, 야, 너 대리인이, 너 이름 대고 대리행위 했어. 너 책임져. 미쳤냐, 내가? 뭐냐, 그게 도대체 사건이. 대리인 누구냐 말이다. 이 사람이 근다고 하던데? 난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어떻게 귀속시켜, 이걸? 안 된다고, 얘도. 그래갖고 이제 성질나고 이 사람한테 왔어. 야, 이 자식아. 야, 안 된다, 너. 네가 책임져. 야, 내가 너하고 행위할 때 본인 이름 댔잖아. 나한테 귀속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도 그건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대리의사를 표시해서 한 거야, 지금 이게. 이 사람한테도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평소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그죠? 이 사람 정말 속 터져요. 무언가를 분명히 했는데 귀신이 씌었는지 여기다가도 말을 못하고 저기다가도 말을 못하고 이상하다고. 이 상태로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화장실 가서 벽 주먹을 치다가 드디어 면도칼로 건다고. 자살을 열받아갖고. 복통 터지는 사건 아니면 이게 어떻게 뭐 했는데 아무 기록이 안 된다, 법률과가. 법률행위 분명히 유효하게 했는데. 그래서 입법자들이 이걸 걱정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이 우선 이 답답한 사정이 정말 그런 사정이 있을까? 사정이 있을까? 그 로마자 2번을 읽어봐요. 로마자 2번. 그 답답한 사정이 써있죠. 번호 매겨, 번호. 1.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 2. 대리인에 관하여 생기게 할 수도 없다. 나오잖아, 첫째 줄, 셋째 줄에. 그 답답한 사정을 먼저 알아야 돼. 뭐가 답답한가? 안 답답한데 답답하다고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거. 이 상대방의 이 속 터지는 사건,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뭐가 속 터지는지. 이게 이런 대리행위 기껏했는데 속 터지는 사건 자꾸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대리제도 자체의 존폐가 문제가 돼요. 그죠? 이런 속 터지는 사건을 민법에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에 어떻게 됩니까? 속병 환자가 늘어난다고, 이거. 불불 끓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답답한 사건을 마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책. 그래가지고,
첫 번째 대책이 뭐예요? 이렇게 된 데에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본인이 이 책임을 지게 해. 근데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없으면 277페이지 괄호 2번에 말했어요. 대리인에게 특별한 책임을 묻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책임에다가 밑줄 치고 135조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135조. 그럼 괄호 1번에 특별한 사정은 뭐예요? 맨 밑에 줄에 276페이지. 맨 밑에 줄에 특별한 사정은 뭐야? 125, 126, 129조의 사정입니다. 알겠습니까? 특별한 사정. 명확히 알아야 되죠. 276페이지 맨 밑에 줄에 특별한 사정. 뭐예요? 125, 69의 사정. 어떤 사정? 대리권을 안 줬는데 줬다고 소리 지르는 놈이 있죠. 그런 사정. 첫 번째. 125조가 그거죠. 읽어보면.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꾀꾀거리 다니는 놈이 있다니까, 세상에는. 또 하나는 뭐예요? 그 대리권은 안 됐지만 다른 대리권 뭔가 하나 줬다는 거예요. 129조는 뭐예요? 옛날에 줬었다는 거야. 옛날에. 그런 특별한 사정. 135조는 왜 특별한 책임입니까? 왜 특별한 책임이죠? 이행 책임만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원래 원칙은 손해배상이고 특별히 이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원칙이 손해배상이냐 하면 로마자 2번의 네 번째 줄 보면 원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원래도. 그 위에 로마자 2번 네 번째 줄 보면 불법행위 책임 지게 돼 있잖아. 원래도. 불법행위 책임이 손해배상 책임 아니야. 근데 손해배상 말고 이행 책임도 지겠다는 거예요. 135조에서 특별한 책임에 밑줄 긋고 왼쪽에 불법행위 문제 있죠. 거기 연결해놔요. 그래 어떻게 특별한 건지 알 수 있을 거냐. 그래서 괄호 1번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의 책임을 뭐라고 하냐면 277페이지 로마자 3번을 보면 괄호 1을 뭐라고 해요? 표현대리라고 한다고 써놨죠. 깨알 글씨 읽어봐요. 표현대리. 현재 이거에 대해서 한때 반론이 있었어요. 양창수 선생과 이은영 선생님이 이것도 원래 학문적으로 연구한 겁니다. 이 말을 최초에 만든 분이 말이에요. 이런 한자어를 만든 분이 있어요. 다른 원로 선생님 찾아냈습니다. 일본 문헌을 연구해가지고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런 말을. 왜냐면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알려면 원래 만든 사람이 무슨 뜻으로 만든지 알아야 되죠. 그 일본의 그 나가시마라는 분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이분이 원래 이걸 무슨 뜻으로 만들었냐 찾아봤어요. 그래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그분이 일본 한자 그 문법의 책 한 책을 우뚝하냐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원래 이분의 만든 의도대로 이걸 읽자면 표견대리가 맞다고 합니다. 그대로 읽으려면. 그래갖고 이 논문이 어디 실려 있냐면 곽윤직 선생님 화갑기념 논문집에 실려 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지금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다 또 요거를 읽고 또 잽싸게 양창수 선생하고 이은영 선생하고 이게 아무래도 표현대리면 이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나 이것은 뭔가 깊지 못한 깊지 못한 말이 어렵습니까? 쉬운 말을 바꿉시다. 적극적으로. 천박한. 생각해볼 수 없다, 이거. 왜냐? 설사 이게 원래는 표현되지 할지라도 이게 반세기 이상 굳어버렸습니다. 이거 일종의 외래어죠, 이거. 일종의. 외래어라기보다 이게 외국어입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발음이 반세기 동안 굳어버렸다고. 우리 대법원도 60년대 초반까지, 50년대 말까지 그냥 표현되리라고 그랬어요, 원래. 그래서 갑자기 곽윤식 선생님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곽윤식 선생님 책이 61년인가 나왔어요, 처음으로. 위세에 눌려가지고, 대법원이 이거 바꿔버렸어요, 표현대리로. 다. 그럼 이게 반세기 이상 굳었습니다. 언어의 특히 발음, 정착된 발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고 이미 거의 뭐 관습법에 비슷한 그 법리에 쫓아서 굳었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아, 그리고 말해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뭐가 협의의 무권대리예요? 그 위에 특별한 책임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135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대리부터 배웁니다. 표현대리가 세 가지 있는데, 조금 전에 내가 말한 건 어디 나옵니까? 괄호 1번의 끝에 나오죠? 괄호 1번의 끝에 세 가지. 주지도 않았으면서 줬다고 깨끗이 소리 지르는 경우. 그리고 뭘 주긴 좋은데 조금밖에 안 줬는데 무권 대리인이 왕창 사용한 거. 이게 월권이죠, 바로. 대리권 벗어나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에 줬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 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괄호 2번은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이 곽윤 선생님의 설명 순서를 보면 일단 표현대리가 무권대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나 여기서 학설이 대립하고 있어요. 다수설은 이렇게 해석하지만 전례적인 통설은 현재는 유력한 반대설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유권대리는 아예 무권대리의 일종이 아니고 유권대리의 일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권대리 정확히 아종이라고 합니다. 그 아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 아종이란 말을 원문헌을 찾아보면 뺏긴 책을 보면 말이에요. 라틴어를 보면 라틴어. 아이 참. 이 별종이라는 뜻입니다. 별종. 원래. 그런데 이걸 이영준 선생님이 아종이라고 그랬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하다. 뭐 그런 거 말하는 거죠. 아종.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뭐 본인도 설명 안 해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아종이 뭘까 정확하게. 근데 하여튼 무권들의 유형에 대해서, 그 표현대리를 보면은 보충교재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 그 이상한 그림표들이 있죠. 먼저 극소수설이라는 건 이영준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종설.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339페이지. 극소설이라는 말은 내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혼자밖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극소설. 한마디로 해서 혼자설이 아니죠. 혼자설. 이 양반은 말이에요. 광의의 유권대리의 표현들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 장을 넘기면 통설의 체계가 나오죠. 통설. 통설은 반대로 무권대리의 표현들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박윤 선생님처럼. 근데 최근에 말이에요. 이은영 선생님 말이에요. 또. 이은영 선생님 때문에 살 수가 없어 사람이. 그 341페이지에 요건 참 이은영 선생님 다음 겁니다. 이건 또 다른 소설이에요. 그림표를 보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긴 한데 무권대리의 특칙이 표현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342페이지를 보면 이게 바로 이은영 선생님 거예요. 네 번째 학설. 이 세 개는 뭐가 하나에 속하는 게 아니고 따다 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따다 놓는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가지 학설이 난립하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주목을 받는 견해는 340페이지의 통설하고, 통설은 당연히 주목받아야 되고, 341페이지의 그 소설입니다. 이것이 유력해요. 그리고 이은영 선생님 거하고 이영준 선생님 거는 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이상하니까, 말이. 극단적이라서. 시험 본 사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런 게 있다는 것 같은. 그림표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일단, 이 싸움의 본질은 뭐냐 하면,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을 말이에요. 그 효과 규정을 130부터 134조하고, 법조문에, 그 보충교재에 써 있는데, 130부터 134조하고, 135조하고를 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표현대리에 다 적용되냐, 안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통설은 135조는 적용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대리에. 통설은. 135조는. 알겠습니까? 근데 그 유력한 소설은, 그 옆에 있는 건, 135조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 보충규제 제목에 다 나와 있죠. 그림표 위에. 그러니까 그게 논점입니다. 그러면 이영준 선생님은 135조만 적용 안 하는 게 아니고 130부터 134조 적용 안 하는 맨 앞에 첫 번째 나온 설 말이에요. 이영준 선생님 표현대에도 아무것도 적용 안 되는 거예요. 묶고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강의는 통설에 따라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설이 가장 무난하죠. 통설에 따르면 말이에요.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니까 130부터 134조는 일단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135조와 136조는 협의의 무권 대리에 관한 것만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무권 대리 유형부터 보자고. 보충규제 337페이지에 그 무슨 그림표가 있죠. 왼쪽부터 126조. 두 번째 게 뭐죠? 125조. 세 번째 게 뭐예요? 129조. 이렇게 돼 있죠. 126, 125, 129 순서대로 왼쪽부터. 조문상. 그런데 125, 69는 본인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 경우죠. 본인에게. 이 똑같은 세 가지 경우에 본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가 바로 협의의 무권 대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대리에 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 하면 표현 대리라는 건 법리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뭐냐 도대체가. 표현 대리가 법리적으로 뭘까? 여러분이 이걸 책에 좀 혼란스럽게 써놨는데 보충규제 342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을 별표하세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외관을 작출한다고 그러는데 외관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또는 정당한 이유로 신뢰하면 대리행위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조심할 게 표현 대리로 인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절대로 그게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무권 대리입니다. 분명히.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유권 대리와 유사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단순히. 유권 대리 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외관 책임을 인정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또 343페이지 보면은 유형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 125, 6 구조인데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줬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안 줬는데 줬다고 한 거에 범위를 벗어나면은 거기 써 있는 대로 125 플러스 126조 유형이 생길 수 있고 129도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거기 보면 125 플러스 126은 답이 뭐예요? 126이에요. 129 플러스 126은 그것도 답이 126조야. 알겠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라. 그 다음에 한 가지 그냥 일반론으로 말해줄게 하는데 이 외관 책임이라는 것은 어떤 겉모양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믿은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잘못을 누가 저질렀죠? 본인이. 본인이 외관, 즉 겉모습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겉모습 만들어 놓는데. 그런데 이걸 또 상대방을 이걸 선의 무과실로 믿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뻔히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두 가지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믿은 사람만 보호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물건을 사고 판 사람은 보호 안 해요. 최초의 제3자만 보호한다고. 더구나 이 사람이 어떠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선의 무과실. 그러면 여러분 125, 6구조를 잘 읽어보면 두 개에는 선의 무과실이 있는데 하나는 과실만 있고 하나는 정당한 이유라고 돼 있죠. 하나는.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뭔지 저절로 알겠죠. 선의 무과실로 믿어야 되니까. 그게 어디 나오냐면
교과서 280페이지를 보면 126조의 표현들이 설명하고 있죠. 근데 오른쪽 페이지에 바로 B번을 읽어봐요. 정당한 이유를 갖다가 선의 무과시로 해석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정당한 이유를.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선의 무과시만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현상 다르게 돼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통설에 의하면. 알겠습니까?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객관식에 나와가지고 학생을 괴롭히는 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보통 입증 책임은 말이에요. 잘못을 저지른 놈한테 부담을 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125조에 관한 건 279페이지 괄호 D번. 279페이지 괄호 D번을 봐봐요. 거기 입증 책임에 대해서 나와 있죠? 누구한테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본인에게 있다니까. 또 281페이지 밑에 괄호 B번을 봐봐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본인에게 있다니까. 응? 알겠습니까? 282페이지 괄호 B번을 봐봐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잘못을 저지른 본인에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잘못을 이놈이 저질러놔가지고 본인이 외관을 만들어가지고 이 핵심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놈은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번에 이걸 외워야 되는데 암기를 하면 안 되고 왜 그랬는지 가만히 생각 안 해먹어요. 잘못을 저지른 본인한테 뒤집어 씌운다 이런 얘기야 그냥. 이 두 가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지만 이 외관을 믿은 사람만 보호하니까 대리인하고 거래한 상대방 말고 여기서 다시 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보호 안 해요. 표현대리로. 이 사람은 이걸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은 거죠 그냥.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는 자동으로 도출되는 결론입니다. 외관 책임이라는 데서 사물의 논리상 그건 떨어져 나갑니다. 일단 설명해서. 그럼 나머지만 문제가 됩니다. 나머지 뭐예요? 또 하나 결론은 뭐죠? 유권들이야 마찬가지의 책임을 진다고 했죠. 즉 본인이 다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효과가 귀속해가지고. 알겠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뭐만 차이가 나냐면 요건들만 차이가 납니다. 125조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리권 줬다고 떠들어 못했는데 대리권 안 줬다는 거예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라는 말을 쓰죠. 대리권 수요의 표시. 그걸 수권 표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학설이 대립하는 게 뭐냐 하면 125조를 보면 수여하였음을 표시 이렇게 써있죠. 수여하였음을 표시. 수여하였음이라는 게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몰라요? 과거입니다. 아무리 봐도. 수여하였음이 미래라고 생각한 사람.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 나가요. 그런 사람은. 근데 학생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학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충교재 343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있죠. 별표하고. 잘 읽어봐요. 그런 걸 가지고 싸우는 학설이 있다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할 게 하나 있는데 관념의 통지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주어진 사실은 항상 과거형이어야 되죠. 어떤 사실을 알려준다는 말은 미래에 닥칠 걸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 관념의 통지가 되려면 과거여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미래 것도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을 이해할 수 있죠.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민소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저거. 민소법에 저것 때문에 싸워요, 법정 때문에. 일반 법리에 속합니다. 동그라미 3번. 여러분이 앞으로 법조문 읽다가 저기 과거형, 미래형이 문제되는 수가 있어요. 할 것을 이렇게 쓴 것도 있고 하였음을 이렇게 쓴 것도 있다고. 전부 다 저게 문제가 돼요. 전부 다.
통설은 어떻게 합니까? 원칙대로 합니다. 이런 거는 원래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법학 통론이나 개론에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학 개론처럼 이상한 게 뭐냐면 이런 걸 안 써놓고 쓸데없는 걸 갖다 요약해놨어 이상하게. 팔법을 다. 뭐 하려고 그러면 자세히 배울 건데 법학 통론 다. 종이만 낭네 종이만. 펄프도 못 만들면서. 내가 간간히 말하는 기본 법리 같은 걸 자세히 설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법학 개론 이런 데서. 법학 원리 이렇게 하고. 그런 걸 왜 안 쓸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로들이 알고 있는데 그냥 알려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안 쓰거나 또 하나 이유는 자명한 거죠.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모르거나. 근데 뭐 원로 선생님들이 그걸 모를 리는 없고 그렇다면 나머지가 하나밖에 없잖아. 젊은 학도들에게 그냥 알려주니까 너무 핏대가 아까우니까 안 쓰고 다른 거 잔뜩 써는데 흐리무리하게 이렇게. 피눈물나게 교과서를 한 100번 읽으면 알 수 있게. 그거 하나 씁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고 그거 하나. 나머지 조심할 게 없어 여기. 그죠? 지금 한꺼번에 다 설명해 한꺼번에 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리권을 주어서 대리인이 되는 거는 임의 대리뿐이죠. 법정 대리는 대리권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이 써 있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125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정 대리는 적용 안 됩니다. 법정 대리는 수권행위를 하는 게 아니잖아 원래도. 법률에 써 있으니까 대리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나 뭐 보충규제 다 그게 또 하나의 논점이 됩니다. 279페이지 로마자 2번이죠. 괄호 로마자 2번. 279페이지. 그 얘기죠. 279페이지에 괄호 로마자 2번을 보라고. 알파벳도 모릅니까? 괄호에 알파벳 2가 있는 거 있죠. 거기 그 나와 있죠. 임의 대리에 한한다고. 왜? 수권에 표시라는 건 수권행위에서 필요한 건데 수권행위는 임의 대리만 하는 거 아니야? 법정 대리가 수권행위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죠. 지정행위는 있어도. 그건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 그런데도 또 이거를 그렇지 않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는 거야. 보충규제 344페이지에 동그라미 8번 있죠? 동그라미 8번. 그래갖고 또 학설이 난립해요. 거기 뭐 때문에 그러냐면 혼인신고, 인지신고, 공고 그걸 녹대로 내모치세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신고나 공고는 법정대리에 준하는 건데 여기도 적용이 있다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학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냥 학설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6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있는 거를 뛰어넘어서 월권에서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가 드느냐면 그러면 이게 넘어간 거하고 비슷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무 상관없는 게 있어도 되는 건지가 문제가 돼요. 교과서에서는 281페이지에 삐삐번이 있죠. 삐삐번. 그겁니다. 적당히 빨간 줄 쳐봐요. 근데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비슷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돈 빌리는 대리권 줬는데 집 사버린다든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뭐가 있으면 그거 하여튼 넘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확장해서 그러냐면 이 126조를 권한을 초월한 경우 있죠. 월권의 경우에 일반 규정으로 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정을 하면 적용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거 말고 문제가 없고, 정당한 이유가 설명했죠. 선의 무과실로 본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법정대에도 적용되는 게 당연하니까, 그건 뜰 필요가 없고. 129조는, 129조. 정당한 이유는 그 대신, 보충규제 345페이지 학설은 나중에 복습할 때는 봐야 됩니다. 이 129조는 별로 논점이 없어요. 옛날에 줬었는데 없어졌는데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공통정의점이 다 똑같고.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가 나옵니다. 표현대리 배우면. 지금 내가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원리적으로 설명해서 그렇지, 이걸 낱낱이 끊어서 설명해버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거 표현대리도.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설명 안 한 게 뭐냐면 아까 추상적으로만 말한 게 표현대리에도 통설에 따르면 130조부터 134조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곽인 선생님이 이것은 협의회 무권대에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135조는 적용이 안 되지만 130부터 134조까지 적용된다고 여기에.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참고 삼아 시험을 보는 학생은 130조부터 134조를 암송하는 게 차이 났습니다. 암송하는 게. 그다음에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키니까. 조문 암송하면 단전에 힘이 들어가요, 이게. 기초가 튼튼하니까. 물론 해석도 해야 되지만, 자동으로 머리에서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어제 보니까 말이에요. 정말로 감동적인 스토리인데고. 옛날에 그 연변 사건 이래로 내가 두 번째 듣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자식을 이제 잘 키워서 군대까지 보냈어요. 뭐 부유하게 잘 키우지 못했지만 건강하고 성실하게 키워서 군대를 보냈어요. 남편하고 이제 또 이제 자식이 제대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거를 그때가 되도록 몰랐어요, 사람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너무 몸이 아프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이 골수암이 이게 악성으로 이게 악화돼가지고 머리뼈 안에까지 침투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치료가. 온몸에 암세포 투성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걸 말 한마디 안 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거 엄청나게 아픈데. 그래서 결국은 누웠어요. 그리고 막 남편을 붙들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뭐 살리는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군대 간 아들을 불렀어요. 뭐라고 선언하냐면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들에게 이게 미안하지만 군대 갈 때까지 키워놨으니까 혹시 이렇게 말하면 너네 엄마가 죽으면 내가 따라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혼자 살거라. 그것도 놀라운 말입니다, 내가 볼 때. 또 하나 정말 그 사람을 그 수건을 꺼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게, 그러면 두 번째 무슨 말을 하냐면 사실은 이 엄마가 너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살 때부터 키웠습니다, 남의 자식을.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몰랐던 걸. 똑같이 키웠으니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야. 그걸 말했다는 걸 알면 서운해 할 테니까. 몸도 아픈데. 그래서 아들이 집에 가서 펑펑 울다가 샤워를 하고 말끔한 얼굴로 나와서 모른 척하고 또 인사를 하고 또 귀대를 합니다. 어저께 그래서 책을 쓰다 말고 한 시간 동안 그것만 생각했어요. 이게 뭔 사건인가 도대체 이게. 그 여자가 대단한 분이죠. 왜 병이 약화됐냐 하면 살림이 어려우니까 자기도 일을 했습니다. 무리하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래서 병이 악화된 거예요. 근데 친어머니라도 그게 놀라운 일인데,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걸 보고 내가 뭐 때문에 그걸 고민을 했냐면, 원래 보따리 싸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개떡 같은 나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인만 개떡 같은 놈들이지, 저거. 장지현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저 개돼지만도 못한 것들이, 국가 전체를 분탕질을 해먹고 앉았습니다, 지금. 모든 평범한 사람들이 사람답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강조하려고 그러는 건 그게 슬프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서 자기 할 일을 하는 거 있죠. 옆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 아름다움을 뛰어넘어서 감동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요,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자신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던 자신감을 안 주는 거야, 지금. 범죄 행위에 들어갑니다, 윤리적으로. 왜 아름답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조성하고. 그 젊을 때 체력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목숨 걸고 하고 뭐든지. 선생님이 좀 얼굴 쳐다보고서는 무한히 좀 힘을 갖게. 강의만 끝나면 피곤해 좌절돼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지, 제발 좀. 힘든 사건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말이야, 협의의 무권대리를 보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라는 것은 통설에 따르면 말이에요, 282페이지 맨 밑에를 보면은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에서 표현들이 뺀 거 나머지 전부를 말합니다. 그렇게 써있죠. 거기 써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28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놀라운 말. 뭐예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말은 뭘 대비한 거냐면 표현 대리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죠. 대리의 효과를 본인에게. 그거에 대비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특징이 이거면 특징. 협의의 무권 대리의 특징이 뭐냐고 그랬더니 횡설수설하는 놈들이 있죠. 사기꾼들이다. 빨갱이거나.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지 한다. 못한다. 이걸 구별한다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뭐가 나오죠? 협의의 무권 대리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다. 뭘로? 계약과 단독행위. 이거 되게 쉬워요. 계약이 이제 본래의 노래입니다. 음표가 쫙 있어, 이렇게. 오선지에 딱 그랬다, 악보가. 그래서 단독행위는 말이에요. 똑같은데, 단독행위가, 이게 전체가 단독행위 노래예요. 근데 계약이 앞에 딱 나와, 이렇게. 이게 본래 그 주 멜로디예요. 메인 멜로디라고. 근데 쭉 나가다가 단독행위가 되면 말이에요. 도돌이표가 있어, 도돌이표. 맨 끝에. 도돌이표 알죠? 도돌이표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없는 단독행위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 큰 울타리부터 보면은 단독행위를 먼저 봅시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288페이지 괄호 2번 있는 그 A, B 있죠. 그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그걸로 끝나요. 도돌이표가 없어. 괄호 B번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어떤 경우에는 계약처럼 돼버립니다. 그죠? 근데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다르죠? 그 교과서에서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뭐가 다른지를 하나 찾아봐요. 다른 점이 딱 하면 뭐예요? 교과서에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그 글자 몰라도 알 수 있어. 한글 못 읽어도 알 수 있다고. 뭐예요? 다투지 아니한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동의는 있는데. 그걸 못 찾습니까, 그걸? 능동대리에서는 사유가 둘이죠. 동의와 다투지. 그죠? 수동대리는 다투지가 안 보이잖아, 지금. 요건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것도 객관식에 잘 내죠, 그래갖고. 헛갈리게. 하나 슬쩍 끼워넣고, 아니면 빼거나. 곽윤희 선생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교과서에서 이걸 시각적으로도 판별할 수 있게 해놨어요. 보통 이렇게 안 써요, 잘. 곽윤희 선생님 교과서를 보면 말이에요. 옆에 뭐 앞뒤 이런 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알아. 이 차이가 나네, 이거. 없네, 여기는 이상하게. 글자가. 놀라운 책입니다, 이거. 논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냥 바보 같은 사람이,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그냥 봐도
아니, 여기 있는데 여기는 왜 안 보이지? 이게 알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교과서입니다. 놀라운 책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약의 경우에 처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서 동의 또는 다투지가 문제가 되면 다시 이것처럼 처리하니까 되돌아와서. 계약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야. 기본적인 무기는 세 가지입니다. 기본적인 무기. 이게 뭐냐? 우선 283페이지에 추인이 보이죠? 추인. 응? 추인. 그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 맨 밑에 최고가 보입니까? 최고. 그 다음 페이지 철회가 보입니까? 철회. 이 추인, 최고, 철회 있죠? 정확하게 4개입니다. 왜냐하면 추인 다음에 추인 거절도 있어요. 어디 보면 되냐면 285페이지 맨 위에 추인 거절. 이 4가지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무권대리 행위의 운명이 결정나버립니다. 운명이. 추인 거절, 최고, 또는 뭐 철회. 알겠습니까?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운명이 결정돼가지고 만약에 운명이 유권대리로 결정 안 되고, 유권대리로 결정 안 되고 만약 정말로 무권대리로 결국 낙찰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35조대로 처리합니다.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이행 또는 손해배상. 이게 핵심입니다. 먼저 큰 틀을 알게 되면 복잡하니까 여기가. 학생들 저기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뭐가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여기 있다 보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근데 우선, 동원될 수 있는 무기가 결정돼, 무기가 추인, 응? 또는 이거의 거절, 형태. 응? 그 다음에 최고에도 최고. 응? 그 다음에 철회. 알겠습니까? 이 3개의 무기 또는 4개의 무기를 누가 더 총을 빨리 빼냐 이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무권대리의 운명이 유권대리로 되든가 마찬가지로 되든가 아니면 결국은 무권대리로 낙찰을 보게 됩니다. 협의회 무권대리로. 알겠어요? 그래서 협의회 무권대리로 낙찰을 보면 돼요. 135조가 적용된다.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되면 유권대리처럼 취급해요. 그래서 이걸 큰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큰 구조를. 여기서 총을 누가 빨리 빼냐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83페이지 맨 밑에 추인을 먼저 보세요. 추인. 잘 보면 추인은 어떤 무기라고 써 있죠? 어떤 무기라고 돼 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줄에 알파번의 두 번째 줄에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수단이라니까. 이거는 알겠습니까? 유권 대리 마찬가지로. 그런데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284페이지 감마번을 봐봐요. 감마번.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 뿐이에요.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혼동하면 큰일 나요. 효과상으로는 마찬가지지만 법적 성질에서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강인 선생님 마찬가지의 효과가 흘러있죠. 유권 대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권 대리인데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조심할 게 뭐냐면, 어디 갔어, 이게? 이게 없어졌는데? 철회하기 전에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어디로 도망가버리지? 이상하다, 이거. 이 추인은 말이에요. 그 말을 뒤에서 써놨구나. 286페이지 삐삐번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봐봐요. 286페이지 삐삐번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 추인과 철회는 이 상극이라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하면 다른 걸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추인과 철회. 이것은 그러니까 권총을 빨리 뽑아야 돼. 누군가 빨리 뽑아야 된다고 이거를.
이거하고 이거 있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면 다른 하나 못해요. 누가 먼저 하나에 따라서 결정돼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추인은 조금 전에 봤지만 뭘로 만드는 도구라고?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로 만들어버리는 이 행목입니다. 알겠어요? 이거. 이거는 완전히 없었던 걸로 만들면 없었던 걸로. 철회는 무권 대리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걸로 만들어버려 그냥.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도구가. 그 다음에 최고만 좀 봐. 최고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고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최고는 추인 거절이거나 추인이거나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추인은 아까 뭐라고 그랬지? 무권대리와 마찬가지죠. 그럼 추인 거절은 추인 거절은 뭐예요? 무효란다 무효. 아무것도 아닌 거. 알겠습니까? 추인 거절은 아까 내가 말했잖아. 285페이지 B편에 있다고. 최고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시각적으로. 왜냐면 이게 난삽하기 때문에 가끔 이게 책을 막 혼동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원래?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하는 거예요. 없었던 걸로. 추인 거절은.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효하잖아 무효.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게 131조에 있는데 이거 논점은 원래 뭐라고 그랬어요? 15조하고의 대비라고 앞서 배웠잖아. 15조하고 대비. 똑같은 최고니까. 그건 당연히 논점에 포함되고 지금 이 세 가지를 이거까지 포함 네 가지죠. 뭐 하는 거냐? 그거 말면 돼요. 요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두 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해버리면 그걸 끝나버려요. 운명이 끝나버려요.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나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었던 게 돼버려요. 없었던 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거는 추인만 거절했으니까 추인을 거절하면 무권대리가 돼버립니다.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 철회해버리면 아예 그걸 없었던 걸 해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이 요 구조를 왜 잘 알아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그 286페이지 괄호 A번에 거기 그 추인하거나 철회한 때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써있죠? 거기 메모리 편칠해요. 붉은 걸로. 추인하거나 철회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135조는. 그걸 정확히 알면 되죠. 그럼 문제 나머지가 뭐예요? 추인 거절당했을 거나 그런 거예요. 그죠? 나머지가. 그때는 135조가 문제가 된다고. 추인 철회 아닌 것만. 알겠습니까? 추인하면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니까 135조 적용될 리 없고 철회하면 무권대리 행위 자체가 없어버리니까 문제가 안 돼, 또 더군다나. 확실히 알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구조를 익혀야 돼요. 전체 구조. 이 전반적으로 여기 스토리가 도대체 뭔가 이게 뭐 어떻게 자는 건가 전체가. 세부적인 건 그냥 혼자 읽어도 되는데 책을 전체 구조를 익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무권대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네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네 가지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걸까? 이거는 유권대리처럼 된다. 이건 행위 자체가 없었던 걸로 돼버린다. 이거는 독촉하는 거니까. 이거나 이게 되는데 이게 되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되면 그러면 결국 135조 한다. 135조. 그러니까 135조는 말이 사실은 저 수많은 이 괴상한 행태 중에서 딱 하나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35조하고 관계가 없어. 그렇잖아요. 아, 내가 왜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강의를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 강의하냐면 이렇게 강의 안 하고 다른 강의를 한다. 세부적인 걸 말한다면 나중에 물어보니까 여기가 헛갈려가지고
모르는 거야, 이게 어떻게 돌아판인지. 보니까.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세부적인 게 알아도. 자기 머릿속이 정돈이 안 돼버리면. 무권대리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가 있으면 여러분이 동원할 수 있는 문제 푸는 무기가 몇 개예요? 네 개예요, 네 개. 추인 거절, 최고, 철회. 이걸 가지고 쭈물럭거려 봐야 돼요, 지금. 효과는 135조에 써 있으니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대로 이용하거나 손해배상 해야 돼요, 무조건. 설명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 네 개의 무기를 어떻게 쓰냐 하는 문제예요. 피차가,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이걸 누가 할 수 있고, 이걸 누가 할 수 있고, 이건 분명히 체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뭐 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죠? 예컨대 뭐 무권대리인이 자기가 해놓고는 자기가 최고를 해, 누구한테 자기한테 해, 최고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추인이라는 건 권리자가 하는 거죠. 이걸 이게 무권대리 한 놈이 이거 추인한다고 웃기는 사건이에요. 지가 다 해, 그러면? 그거는 좀 한 번만 읽으면 아니냐면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무기를 쓰면은 각각 무기의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쏘는 거, 대포를 쏘는 거, 칼을 휘두르는 거, 화살을 쏘는 것이 각각 효과가 다르죠. 효과가 다르다고. 그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추인하면 어떻게 돼요? 유권대리처럼 돼버려요. 유권대리가 되는 게 아니고 유권대리처럼 돼버린다고. 그럼 유권대리 아까 배운 대로 가서 처리하면 돼요. 그건 여기 135조 아무 관계 없어. 추인을 거절하면 이때는 135조로 가요. 왜냐하면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추인과 처리해야 하니까. 처리하면 어떻게 되었어요? 없었던 걸로 돼버려. 없었던 걸로 그냥 무권대리 행위가.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죠. 최고는 뭐예요, 근데? 이건 빨리 하라는 거야? 빨리 어떻게 할 건지? 이건 뭘 빨리 하라는 거예요? 최고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이렇게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본인이 책임지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무권대리인이 책임진다고 그랬죠. 네가 책임질 건지를 빨리 알려달라는 거예요. 최고는. 저거를 백지에다가 저걸 써놓고는 집에 가서 아까 뭐 이 네 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뭘까? 잘 생각해봐요. 저기서 135조를 직접 건너가는 건 뭐가 있어요? 추인 거절이 있다니까? 추인 거절? 그건 만은 아닌데, 그거 하여튼 135조로 가요. 135조에서는 하나만 여러분이 모를 게 있어요. 뭐예요? 거기 선택이란 말이 나오죠. 선택. 그죠? 여러분 또 그걸 보고, 야, 선택? 선택은 내가 알지. 아무리 선생님이 나를 무시해도 선택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뽑는다, 이거 뽑는다. 무권대리는 말이에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떡볶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선택이란 말도 법조문에서 380조 이하에 나오죠. 380조의 표제부터 봐봐. 380조에 나와요. 선택의 방법이. 380조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고 그 제목이 뭔가 봐. 제목은 여러분이 못 찾죠 또. 선택 채무에 관한 거죠. 선택 채권. 그 135조의 선택은 380조 이하의 선택 말하는 겁니다. 그냥 떡볶이가 아니고 자기가 이렇게 고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법조문에 따른다는 뜻이에요. 선택 채무의 예에 따른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논점이라는 거지 그게. 법률 용어는 일상 대화에서 쓰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잘. 뜻이 다 달라요. 그리고. 보충규제나 뭐 그것은 다 있죠. 그게 다입니다. 다야. 그게 다야. 뭐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이상하게. 다만 이제 한 가지 뭐가 문제냐면 285페이지 교과서 CC번이죠. CC번. CC번 전체를 박수를 쳐요. CC번 전체. 그건 뭐가 문제냐면 소위 그 제목이 뭐냐면
무권 대리와 상속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무권 대리와 상속. 보충 교재로는 말이에요. 350페이지 동그라미 9번입니다. 보충 교재로는 350페이지 동그라미 9번. 무권 대리와 상속. 제목이. 그것도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두 가지 경우로 되어 있는데, 근데 판례도 나와 있죠? 보충교재.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해 두세요. 학설을 다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 써 있는 것 정도는. 교과서에 있는 것만 알면 안 되고. 현재 또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걸 기억해 두고, 무권 대리와 상속에 대해서도. 읽어보면 압니다, 그냥.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통설의 견해는 뭐냐 하면, 무권 대리 해놓고, 무권 대리 지가 해놓고, 무권 대리 했다는 건 본인이 누구 있다는 얘기죠. 자기가 그 사람을 상속해버렸어요. 그럼 본인의 추인권 이런 거나 뭐 이런 거 다 갖고 있죠. 추인 거절권. 추인하고 추인 거절권. 지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상속한 김에 내가 추인을 거절한다. 지가 해놓고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말이. 쉬는 시간이 있는데 어긋나잖아, 이게. 반대도 있죠. 무권 대리를 했는데, 무권 대리 지금은 내가 해놓고 본인 걸 상속하는, 이게 뒤집힌 경우가 있잖아. 그게도 마찬가지죠. 통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쳐요, 이걸. 다수설 판례는. 근데 소설은 뭐냐 하면, 공동상속인데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공동상속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내가 일부만 상속하는데, 또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공동상속의 경우를 두고. 거기 보충에다 써 있으니까, 아주 쉬운 문구를 써서 이해를 할 거고. 단독행위의 무권 대리는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 없는 경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다 그냥. 288페이지 보면. 그죠? 그런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과 마찬가지 처리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친절히 알려주면 집에 가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것은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135죠. 엄밀하게 말하면 136조도 포함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건 없어지는 거야, 다 그냥. 무권대리 문제 자체가 없어버려요. 무권대리 행위가 치료돼가지고. 알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졸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냐? 졸라되는 거라고. 어떻게 되는 건지. 빨리빨리 처리하자. 최고권을 행사하면 이게 유리한 게 뭐냐면 상대방은 본인에게 뒤집어 씌우든지 대리인에게 뒤집어 씌우든 둘 중에 하나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뒤집어 씌우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잽싸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없었다고 그래, 없었다고 그래. 보니까 뭐 너 유권 대리인인 줄 알았더니 너 아니래, 엉터리라며.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본인에게 물어보려고 했더니 만다. 여러분, 본인이 이게 말이에요. 본인이 추인을 하면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는 하나만 상식적으로 알려줄게요. 다른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있었고, 대리인이 있었고, 상대방이 있는데, 이 자식이 말이에요. 대리권도 안 줬는데, 지 멋대로, 이 사람 집을 갖다가, 집을 파는 대리권이 담아서 이 사람한테 1억 원에 팔아쳐먹었어요. 1억 원에. 그럼 본인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추인할 수도 있는데, 추인을 왜 하냐면, 이게 시가가 6천만 원짜리인데 이놈이 1억 원에 팔았으면 빨리 추인하는 게 낫죠. 무권 대리인이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잖아요. 자기가 원래 6천만 원에 팔라고 했었는데 이놈이 1억에 팔아버렸어요. 대리권도 없이. 이럴 때는 빨리 추인하는 게 낫죠. 빨리 추인하는 게. 4천만 원 더 받으니까 그냥 공짜로. 가끔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의 일을 잘 처리하는 놈이다. 이상하게. 반대로 이게 2억에 팔라고 했는데 1억에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추인 거절해야 되죠. 빨리. 2억짜리 1억에 팔 수는 없으니까 거꾸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간단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잘 봐요. 이런 경우에 이걸 하는 거니까 이때의 추인에 말이에요. 소급표가 있어야 되죠.
애초부터 유효한 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게 이걸 이렇게 팔아줬으니까. 애초부터 유효한 걸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30조 이하의 그 추이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배우게 될 무효행, 이것도 무효이긴 하지만 무효행위 추이는 소급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무효할 때 하기로 하고 내일 여기까지는 일단 협의회 무건들이까지를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일은 그럼 원래 쉬는 날인데 이게 너무 밀려가지고 사실 이거 뭐 여러분에게 잘 읽어보라고 되게 되는데 잘 읽어볼 것 같지 않고 내일 계속 강의를 계속합니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혹시 못 끝나면 응? 저녁 늦게까지라도 끝날 때까지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거를 복습을 잘 해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